안녕하세요. 안 아픈 몸 만들기 닥터 우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는 근막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 유착이 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근막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막이 잘 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안 아픈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막은 첫 번째 우리의 움직임, 운동 능력과 관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근막이 이제 몸의 통증들과 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근막이 건강하면 이 몸의 내부 장기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기들의 혈액순환, 또 자율신경계 이런 모든 것들에 또 근막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의학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 구조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이 근막의 기능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몸의 밸런스라는 것들도 중요하죠. 골반이 틀어졌고, 이제 뼈의 모양이 어떻다, 전만, 후만, 이런 것들, 측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몸의 신체 밸런스에 앞서서 저는 이제 이 근막의 탄력성을 잘 유지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조적 관점에서도. 왜냐하면 근막의 탄력성이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몸의 밸런스가 좀 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그 기능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에 이제 근막의 기능, 탄력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근막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 바이오 텐서그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생체 내의 이제 긴장도의 적절성,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 텐서그리티를 근막을 건강하게 관리함으로써 유지한다면 조금의 밸런스 문제들도 당연히 이것에 다 보완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근막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5가지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첫 번째, 자, 물, 잘 먹기, 잘 마시기, 얘기가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막은 이제 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니까 몸의 체내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제 근막이 더 뻣뻣해지고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근막이 뻣뻣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면 근막이 쉽게 다치니까 수분을 잘 섭취하면 좋고,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 먹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먹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있는 물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들에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복용하는 거는 이제 생수가 되겠고, 정수기는 이제 필터 종류에 따라서 미네랄이 걸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역삼투압 이런 정수기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네랄이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은 생수를 먹자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나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그리고 정수기 물을 먹자니 또 미네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보완하는 방법은 생수를 좀 잘 끓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 이슈도 좀 완화가 되죠. 80~90% 정도 줄어들고, 끓이더라도 미네랄은 되게 잘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너무 과하게 끓이지만 않으면 적절히 잘 끓여가지고 생수를 끓여서 먹는 방법. 근데 생수는 간편한 건데 생수를 또 끓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 이제 굳이 좀 챙긴다면 그럴 수가 있다. 저는 그럼 생수를 끓여 먹느냐? 생수를 그냥 마십니다. 어쨌든 수돗물을 좀 끓여 마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물을 자주 먹는 거가 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로버트 슐라입이 이제 근막을 관리하는 뭐 4가지 방법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근막을 리바이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슐라입이 소개하는 것들은 마사지예요. 근막 마사지. 그래서 근막 마사지인데, 이 근막 마사지에서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좋은 툴은 항상 폼롤러, 그 다음에 마사지 볼이죠. 마사지 볼이죠. 여기에서는 막 과도하게 강한 압력을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지그시 깊게 눌리면서 적절한 압력을 근막에 좀 가해주면서 서서히 근막이 풀리는 느낌. 뭐 대둔근, 중둔근, 그 다음에 뭐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그 다음에 뭐 대흉근, 그 다음에 중부, 하부 승모근, 그 다음에 흉요근막, 이런 것들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말초, 손과 발에 있는 근막을 잘 풀어줘야 된다. 왜냐면 이제 그 근막 치료 이론가 중에 스테코의 이론에서는 근위부에서 원위부를 잡아당기는 이제 근막 치료 포인트들도 있지만 원위부에서 근위부를 잡아당기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손바닥, 그 다음에 손등,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발바닥, 발등, 발목, 이런 데를 잘 풀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동양의학에서 발에 지압을 한다거나 손에 지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지혜와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치료 포인트들이 되게 근막에 잘 유착이 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잘 풀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큰 근막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손과 발의 근막도 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내가 딱 풀다가 손이든 또 큰 근막에 풀다가 거기에 여기가 좀 아파. 그러면 이제 거기가 근막 유착이 있는 부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에는 약간 정지해서 10초, 뭐 15초 이렇게 좀 꾹 거기를 더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 손 끝에 이런 너클들을 만들어서 풀어준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 좋고, 뒤에는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실은 1대1로 하면 좋죠. 다른 사람이 좀 풀어주면 좋고, 뭐 연인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이렇게 하면 더 좋죠. 또 손이 그렇게 닿으면 옥시토신이 또 몸에서 분비가 좀 잘 되니까 건강에도 왔다다. 근막 마사지는 이제 제가 좀 이것도 또 특별히 한번 좀 소개를 자세히 한번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또 이제 SMR이라고 해서 셀프 마이오파셜 릴리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검색해보면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와요. 폼롤러나 마사지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SMR을 좀 찾아가지고 그 영상대로 해보시면 근막 관리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관리법은 자주 움직인다. 자, 이게 우리가 좀 하드하게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걸 피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을수록 근막은 이 탄력성들을 점점 잃어가요. 그래서 일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탁 소파에 누워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1시간 넘게 넷플릭스를 본다, 유튜브를 본다.
근막 관점에서는 최악이죠. 그래서 보더라도 20분이나 30분 사이에는 중간에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자주 움직일수록 이 근막들은 조금 더 활용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자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근막 관점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이제 슐라입이 근막을 트레이닝하는 관점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막을 스트레칭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사지랑은 또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근막은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막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을 쭉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셀프로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칭 법들 중에서 근막을 너무 과하게 잡아당기는 거, 뭐 내가 다리를 일자로 뻗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면서 호흡을 충분히 하면서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 되게 좋은데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근막 스트레칭인데, 근데 이제 이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앞면을 스트레칭 했잖아요. 그러면 뒷면도 같이 스트레칭하고, 뒷면을 스트레칭하면 앞면도 스트레칭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대퇴 이두근 쪽을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은 손을 짚고 반드시 대퇴 사두근 쪽도 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이렇게 근막의 배열들은 서로 이제 주동적인 움직임을 하는 근막이 있으면은 그 기량적인 움직임을 하는 근막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워가지고 몸의 근막에 긴장감을 잘 느끼면서 이것이 이렇게 뻗어지는구나, 저렇게 뻗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면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런 근막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뭐 심도 있게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이제 저항을 주면서, 좀 PNF 기법이라고 하는데, 뭐 저항을 주면서 하는 스트레칭 기법도 있을 거고, 또 익센트릭, 원심성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그런 복잡한 것들은 조금 이제 이런 스트레칭들이 익숙해지면 하셔도 되는 거고, 우선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몸을 쭉쭉 늘리는 스트레칭, 이거를 앞면을 했으면 뒷면도 하고, 옆면을 했으면 안쪽 면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몸을 골고루 또 느끼면서 하는 게 좋아요. 내 몸을 인지하면서 나는 여기가 좀 풀려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뇌에도 좋은 자극과 신호가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항산화 식단이 좋겠죠. 자, 왜? 몸에 염증이 많으면 이것이 근막의 유착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염증, 특히 뭐 만성염증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는 이제 항산화 식단인데, 항산화 식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채소류에 항산화 물질이 또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건강하게 섭취하느냐가 문제일 건데, 저는 여기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먹으면서 변화를 많이 느꼈고, 또 이거는 따라하기도 너무 쉽고, 이분의 참 내용들, 이분이 이제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해주시는 내용들이 저는 너무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닥터 라이블리라는 분이 있어요. 라이블리, 기능의학을 하는 선생님이고 피부과 전문의시기도 하고, 이분이 쓴 해독혁명이라는 책도 있는데, 뭐 읽으면 더 좋겠지만 읽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분이 인터넷에 레시피를 공개해 놓은 라이블리 스무디라고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갈아 가지고 매일 마시는 그런 스무디인데, 아주 좋은 항산화 식단이에요.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영양제를 여기에서 좀 챙겨 먹는다 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이제 비타민 C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뭐 오메가3도 좋죠.
그다음에 비타민 B 컴플렉스도 잘 챙겨두면 좋겠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굳이 챙겨 먹는다면 뭐 글루타치온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좀 항산화를 챙기는 그런 식단.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저당 독소 시기에 대한 것들도 얘기했지만 그런 건 매우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럼 내가 조금 더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그러니까 피할 거에 대한 것들이라면 저당 독소 식단을 얘기하는 관점은 요거는 조금 어떤 걸 더 넣을까 라고 했을 때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요런 영양소들을 좀 잘 챙겨 먹을 수 있으면은 근막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근막 건강을 챙기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늘상 좀 몸이 뻣뻣한 느낌이고 등과 목이 잘 결리는 것 같고 아침에도 너무 상쾌하지가 않고 막 몸이 축축 처지고 무겁고, 그다음에 뭐 다리도 내가 너무 자주 잘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은 물 잘 마시기, 그다음에 근막을 마사지 폼롤러로 하는 거, 그다음에 틈틈이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근막 스트레칭 하는 거, 그리고 좀 이런 라이블리 스무디를 포함한 이런 항산화 식단들을 좀 해보는 거를 한 달 그 이상 좀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이런 굳었던 근막들이 풀리고 또 내부의 어떤 에너지 대사도 잘 되고 하면서 좋아지는 몸을 좀 느끼실 거예요. 이건 한번 꼭 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육만 관리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몸 전체를 연결하고 또 내부 장기, 혈관까지도 다 연결하는 이 근막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되는 이제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들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아픔 만들기 닥터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